안녕하세요. 싱입니다. 오늘은 떤 얘기를 할 거냐면요. 오늘은 좀 부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왜냐면, 이게 사업하고 좀 연관이 많고,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하고, 어떤 부자들이 생각하는 방식하고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제가 어떤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갖추기 시작했던 게 그런 사고방식을 좀 개선해 나가면서 이제 좀 할 수 있게 됐어요. 그, 왜냐면, 어, 부자가 되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세이브해야 되는데, 어,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책들을 좀 읽어보고, 좀 일단 마인드셋을 좀 고쳐 먹으려고 스스로 좀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깨닫게 됐고, 또, 네, 일단 사설은 이 정도로 할게요. 제가 일단 추천한 책은, 한 네 가지 정도 되는데, 뭐, 하나는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어떤 사업가가 됐는데 굉장히 억만장자가 돼가지고 뭐 자신이 할 수 있었던 방법들, 사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뭐 전달하는 책이에요. 그 책을 하나 추천드리고 두 번째 책으로는 머니머신이라는 책도 추천드리는데 이거는 중국에 있는 한 컨설턴트 중국에 있는 한 교육업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사람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좀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책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연봉 100배에 도전하라라는 책인데 그거는 어, MIT 박사 출신이 쓴 그 맥켄지에서 근무하시던 분이 한 방식인데 이거는 약간 부에 대한 얘기보다도 일을 좀 더 잘하는 방법에 대한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좀 알려주는 책이에요. 예, 그리고 네 번째로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로버트 키요사키의 뭐 아시잖아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뭐 이런 책들을 추천드려요. 개인적으로는 부의 추월 차선을 좀 무조건 보셨으면 좋겠고, 음, 지금 할 얘기도 사실 그 사고방식에 기반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그 사고방식에 굉장히 매료됐고, 그 사고방식에 의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 예, 그 책을 좀 더 추천드려요. 일단은, 일단은 도표를 하나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죠. 어, 많은 사람들이 총 네 가지의 집단이 있어요. 하나는 뭐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봉급생활자, 그리고 자영업자, 그리고 투자자, 그리고 사업가 그 네 가지 섹션으로 나누는데 정말 큰 부자는 사업가가 되어야 돼요. 정말 큰 부자는 사업가가 됩니다. 그리고 뭐 그 다음 스텝으로 이제 뭐 투자자가 되겠죠. 그리고 뭐 자영업자로도 뭐 식당을 하더라도 뭐 부자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혹은 뭐 의사도 뭐 자영업자라고 봐야 돼요. 사실 봉급생활자지만 하나의 자기 전문 분야이고 자기만의 어떤 병실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돌아간다면 사실 봉급생활자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네, 일단은 일반적인 봉급생활자가 대부분의 직장인이랄 거라고 생각해요. 특징이 자영업자 자영업자 봉급생활자는 시간을 계속 소모하는 형태의 일이라는 거예요. 내 시간을 소모하든 어, 내 시간을 소모하든 뭔가 계속 내 거를 소모하는 형태의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업가나 투자가 같은 경우는 내 시간을 소모하기보다는 어떤 주변의 인력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인프라들을 활용해서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어, 일단 점점 이 좌에서 우로 이동을 할수록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걸 알아야 되고 사고방식 자체가 어, 점점 좌에서 우로 옮겨 나가야 되는 거죠. 왜냐면 왼쪽에서는 정말 큰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네, 큰 부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봉급생활자는 자영업자는 하나로 기술의 전문성이 있냐 없냐로 갈려요. 기술의 전문성이 있냐 없냐. 자, 그럼 자영업자와 투자가는 돈이 있냐 없냐. 그렇죠? 돈이 있냐 없냐.
돈이 좀 더 있어야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럼 투자자랑 사업가는 볼 때 자기만의 시스템 혹은 사업 통제권을 갖고 있냐 없냐, 갖고 있냐 없냐, 이 차이가 있어요. 물론 투자가도 뭐 자기가 뭐 지분 100%를 사서 뭐 전문 고용인을 쓰든 뭐 그러면 이제 이미 사업가가 되는 거죠 사실. 왜냐면 마음은 모두 자기 책임이니까. 결과적으로 뭐 10에서 20% 혹은 30% 40%뭐 이렇게 회사에 투자하거나 어떤 주식에 투자하거나 뭐 그런 형태로 투자를 하는 건데, 어 어쨌거나 사업가랑 투자가의 차이는 결과적으로 그런 사업 통제권, 사업을 내가 얼마나 핸들링할 수 있느냐, 그럴 여지가 얼마나 크냐에 달려 있죠. 그런 것들이 결국 사업가 투자가를 나뉜다고 볼 수 있어요. 어 그러면은 봉급생활자는 자기 생활에 뭐 어떤 그런 뭐랄까요, 그런 통제권이 없잖아요. 그냥 일정 시간이 되면 회사에 가야 되고 일정 시간이 오면 또 퇴근하고 뭐 그 반복이잖아요. 그런 봉급생활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주 5일인데 자기가 토요일날 일요일날 너무 피곤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자기는 주 7일을 일하면서 봉급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것도 어, 그것도 출퇴근 시간까지 포함해서요. 내가 출근하고 퇴근하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그러면은 하루에 내가 몇 시간을 정확히 소모하고 있고 몇 시간을 집에 와서 내 시간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뭐 카톡까지 받고 있다 계속, 그러면은 뭐 더 많은 시간을 쏘고 있는 거고, 그러면은 그 시간을 전부 365로 곱한 다음에 곱해 365로 곱한 다음에 이제 연봉을 나누면 정확히 자기 하루가 얼마 어떻게 계산되는지 나올 수 있겠죠. 자기 딱 정확한 시간당 매출액이 나올 거예요. 그게 봉급생활자의 생활이에요. 결국 시간이 돈이에요. 예, 봉급생활자는 시간이 돈이에요. 시간에 어떤 변수도 곱해지지 않아요. 그게 딱 봉급생활자예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는 이제 시간을 더 많이 쓰는 거죠. 시간 더 많이 쓰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내가 일하는 시간을 계속 투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치킨집 사장님이라든지 음식업집 음식집이라든지 뭐 더 잘 되면 더 잘 될수록 돈을 벌긴 하지만 이게 막 100억 200억을 만들어 줄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 공간이라는 게 너무 한정돼 있으니까, 내게 한정돼 있으니까 그런 거죠. 뭐 이제 여기서 1호점, 2호점, 3호점, 4호점 되는 프랜차이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사업가로 되는 거예요. 그거는 더 이상 그 자영업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이 투자가는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외부에 혹은 뭐 자기가 갖고 있는 뭐 인프라를 통해서 뭐 아는 사람을 통해 뭐 투자라든 돈을 투자해서 혹은 자신의 자원이라든지 혹은 뭐가 있을까요? 자신의 이름이라든지 뭐 이런 브랜딩 같은 게 있으면 그걸 이용해서 어쨌거나 내 자본을 가지고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본이 나 대신에 더 일을 하게 만드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일례로 보면 뭐 그래요. 작가 같은 경우도 자기가 책을 써서 돈을 벌잖아요. 그럼 책을 쓰는 동안은 봉급생활자랑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지만 어 책을 썼다는 어떤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럼 그거를 출판사랑 계약을 하는데 출판사에서 이걸 판매가 되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노동력을 투자해서 이 책을 계속 판매하는 게 되는 거예요. 네. 이건 투자가이자 이제 사업가 비슷한 게 되는 거죠. 왜냐면 더 이상 내 시간을 소모할 필요는 없으니까. 예, 이런 관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도 애매한 게, 내가 책을 납품한 순간부터 이거는 이 출판사의 이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이라기보다는 투자가에 좀 더 가깝다고 생각해요. 제가 책을 써보고 나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자기가 책을 썼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출판사까지 운영을 하면서 그걸 뭐 유통 채널도 고려해보고 뭐 영업도 좀 하고 뭐 어떻게 더 될 수 있는 영업을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든지 이런 경우는 또 사업가에 속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매체가 다르다고 해서 투자가랑 사업가가 갈리는 건 아닌 것 같고, 음, 내가 좀 단순하게 돈이 당신을 위해서 일하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지만 어떤 내 자본이 내 노동력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는 것이 투자가의 본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건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마지막에 이제 사업가인데 일단 시스템이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라는 건 정말 어떤 시간의 소모예요. 시간의 소모.
시간이 얼만큼 소모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내 자금이 늘어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한 시간을 그냥 숨만 쉬며 보낼 때 이 사람은 한 시간이 계속 기회인 거예요. 몇 분, 몇 초가 계속 기회인 거예요. 기회를 계속 만나는 거죠. 그게 사업가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어, 뭐 예를 들면 지금도 유튜브 영상이 올라가지만 이런 영상이 하나 올라가면 또 뭔가 기회를 한 번 더 맞이한 거잖아요. 저는 지금 이 어떤 링크에는 제가 어떤 매출이 일어날 수 있거나 혹은 더 뭔가 피드백을 얻을 수 있는 링크를 계속 달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계속 또 이게 작동을 하는 거죠. 물론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긴 하지만 일단 사업가는 좀 장기적일 필요가 있어요. 예.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거는 조금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걸 구축해낸 다음부터는 좀 들어가는 시간적인 소모가 굉장히 적지만 그 전까지는 굉장히 많은 노동력과 집중력과 뭐 만듦새라고 하죠. 그런 만듦새가 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업가로서 성장하기 좀 힘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뭔가 물건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냥 인터넷에 올려서 팔아요. 이런 경우는 사업가라기보다는 사업가긴 사업가인데 좀 종류가 다른 것 같아요. 그것도 비즈니스 모델이 다르기는 하지만 어,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건 스토어랑 플랫폼의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것만 파는 스토어를 할 거냐 혹은 남의 것을 중개할 수 있는 플랫폼을 할 거냐 이것도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또 사업가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에 어떤 급성장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달려 있는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사업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사업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사업가는 사실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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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만의 제품을 만들어서 그걸 그대로 파는 것이 있겠고 그걸 계속 파는 거죠. 두 번째는 중개해서 파는 것. 이 두 가지 시스템이 있는 것 같아요. 중개해서 파는 게 뭐 아마존이나 이런 에브리띵 스토어 같은 거고 자기가 제조해서 파는 거는 뭐 애플 같은 경우도 자기가 제조해서 파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어떤 제조업체가 되는 거고. 예. 물론 이 제조업체,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또 공급된다 하면 그 다음에 또 스토어, 그 다음에 플랫폼을 구축해도 돼요. 그렇게 해서 중개 서비스를 하는 거니까. 뭐 그러기 위한 거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조금 기하급수적으로 사업이 늘어날 수는 없어요. 그게 꾸준한 매출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기하급수적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대, 어, 급성장할 수 있으려면 계속 어떤 중개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여지가 있는 비즈니스를 찾아서 사업을 하길 바라고 사업을 꿈꾸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 일단은 이 네 가지에 이 네 가지에 모두 속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기가 꿈꾸는 것들이 대부분 다 어, 이런 이런 비즈니스에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이 네 가지에 모두 속할 겁니다. 이거에 안 속하는 경우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음, 내 위치가 지금 어딘지 정확히 파악하고 한 발 한 발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은 시간의 축적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네.